자, 보자.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뭐 자주 아플까? 그렇게. 어? 좀 큰일이네. 아니 뭐 좀 건강해야죠. 군대도 가야 되는데. 보세요. In purely oral culture. 자, 일단은 이제 숙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네, 이 숙제는 저 문장이 왜 메인으로 찝혔는지부터 시작이야. 왜 저 문장이 숙제 문장으로 찝혔을까? 자, 보자. 순수하게 구두 문화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된다. 뭐에 의해서? 인간 기억. 왜 저 문장이 주제문으로 찝혔을까? 제가 생각했던 그 다음에 그 휴먼 메모리가 너가 대답하는 걸 제한한다. 여기 내용까지만 와, 잘했어. 응, 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질문한 거에는 적절한 대답은 아니죠. 왜 저 문장이 숙제 문장으로 찝혔냐 물어봤는데 답을 그냥 질러버리네. 그지? 잘했어. 자, 일단은 얘가 숙제 문장인 이유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기억에 의해서 뭐 된다? 지배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기억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정보가 매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그 부족한 정보를 채우다 보면 뭐야? 주제가 나오게 될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너가 잘 얘기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기억을 하는 것이 네가 너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 맞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된다라고 하는 건 제한이 거의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더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 더 읽어봅시다. Through the millennia of man's pre-literate history, language evolved to aid storage of complex information in individual memory and to make it easy to exchange that information with others through speech. 자, 세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뭔가 양상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 세 번째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언어죠, 언어. 그죠? 지금 여기 부분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거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지배라고 하는 게 제한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고, 근데 갑자기 세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언어라고 하는 게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대해 뒷받침하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죠? 한번 봅시다. Through the millennia of man's 인간의 pre-literate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pre, 전, literate 학이 아니야. 이 리터라고 하는 건 글을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 기록된 역사. 그치? 그러니까 글을 사용하기 전 역사, 글이 있기 전 역사, 글이 있기 전 역사를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해서 뭐해? 보조를 해. 뭐를? 복잡한 정보의 저장을 개인 기억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됐어? To make it easy. 쉽게 만들었어. 뭐를? 그 정보를 다른 사람과 언어를 통해서 교환하는 걸 쉽게 만들었어. Serious thought. 뭐냐 이거? 옹이냐? 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쓰길 심각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by necessity intervened with memory system. 필연적으로 뭐 했다? 얽혀져 있다. 뭐랑? 기억 체계와.
다시 또 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그죠? Diction and syntax became highly rhythmical. 네, 저렇게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저런 건 그냥 의심인 거잖아. 그치. 실제 인터프리터를 저기까지 다 해석을 못하나. 문제를 푼다라는 관점에서는 저거는 선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봐봐. 아, 이거 좀 이따 얘기해도 되냐? 이거 하고 하자. 좋은 질문이야. 근데 이제 요거 마무리 짓고. 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기로 심각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 체계와 얽혀져 있고요. 발음과 구문이 매우 리드미컬해져. 그리고 귀에 익게 되고, 귀에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정보가 부호화돼. 일반적인, 구문의 전환으로 부호화되고. What we called cliché.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부르는 거? 상투적 표현이죠. 그죠? 클리셰라고 하는 게. To aid memorization. 뭐 하기 위해? 기억을 돕기 위해. Knowledge was embedded in poetry.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 삽입돼. 라고 이 사람이 정의 내렸고. 그리고 전문화된 시학자 집단들이 인간 기기가 돼. The flesh and blood intellectual technology. 여기서부터 너가 방금 전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봐봐. 자, 시학자들이 인간 도구가 되고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지적 응? 살과 피를 가진 형용사야. 왜? 뭐 물어볼라 했어? 이게 선생님이 안 도와주고 그냥 혼자 해석하려고 했으면 중간 예시로 이렇게 계속 다 해석 안 됐을 것 같아요. 너 자꾸 손도 치지 마.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전제 깔았잖아. 네가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답을 해줄 거야. 잘 들어, 그러니까. Shut up 하고, 알았지? 뭐라고? 같은 계열 얘기하는데 다른 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보 저장을 위해 정보 회수, 정보 전환을 위한 그런 기술들이 된다. 자, 법, 기록, 거래, 결정, 통. 자, 요런 거 빼라 그랬죠. 구두 문화에 있는 이런 애들이 had to be, 이어야 했다. 이 사람이 말하길 이어야 했다. 뭐여야 했다? 구성되어야 한다. In formulaic verse, 상투적 표현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그리고 배포되어야 한다. 분배되어야 한다. 뭐에 의해서? 노래가 되어지거나 찬트라고 하는 건 뭐 암송 이런 뜻이에요. 크게 암송됨으로써.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을 100% 파악을 하려면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베이스야. 이 문제가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하미추로 나올 수도 있고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순서별로 나올 수 있거든. 어쨌든 글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문제를 풀던. 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요거는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래서 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언어라는 얘기가 어떻게 네가 얘기해봐. 너 숙제 뭐라고 했어? 답. 숙제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언어의
기억이 저장이 된 거야. 자, 상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야? 특정 표현을 쓰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약간 정보가 팍 풀어지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 저장되어 있다가 뭐야?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그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언어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뒤에 설명을 보니까 뭐 법이나 기록이나 거래와 같은 실제 분야와 같은 것들 실행이라고 할까요? 실행되는 분야들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네. 자, 이제 너의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너가 아주 좋아.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는 저기 지금, 옹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예시일 텐데, 이걸 굳이 여기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답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해야 될 때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요 지문은 정말 100% 수능 스타일이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자, 이 지문의 패턴을 좀 구조화해보면 뭐냐면 여기다가 개념, 그러니까 거의 뭐 주제죠. 이 주제라고 하는 걸 주는데 어떻게 줘? 어떻게 줬어 지금? 함축해서 주죠. 그죠? 의미를 막 쑤셔 넣어갖고 주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 함축하는 내용을 두 번째 문장에서 한번 서포트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예시가 시작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 해줬어? 정리 한번 해주죠? 지금 얘는 이 패턴이야. 그러니까 뭐 수능 지문에서 진짜로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야. 진짜 많이 쓰거든? 근데 얘가 왜 진짜 찐 수능 같냐면 여기 함축을 했죠. 그리고 지금 너가 여기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됐잖아. 그지? 그리고 예시를 보니까 예시가 어때? 쉽지가 않지. 그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파악이 된 친구들은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예시를 어떻게 하냐면 확인 절차로 쓰는 거야. 내가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절차로 쓰는 거야. 자, 시간이 촉박해? 여기서 파악이 됐어? 그럼 바로 어디로 가? 보기로 가는 거야.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확인하는 거야. 자, 근데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어때? 여기서 파악이 안 되지? 그러면 예시에서 정보를 얻어서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등급이 높은 애들보다 등급이 낮은 애들이 훨씬 더 높아. 근데 예시 부분을 봤더니 어때? 만만치 않거든. 구조를 복잡하게 썼거든, 일부러. 그지? 그러면 답을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한테 극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이제 흔치 않은데 내용이 중간부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 이걸 전환이라고 하거든? 그치. 근데 요즘 평가원의 문제는 yet, however 이런 거 쓰겠냐? 안 써.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모른다고. 그치. 그러니까 스근하게 바뀌는 거야. 스근하게. 옛날에는 however 이렇게 딱 티를 낸다고. however 하면서 막 심지어 대명사까지 써. 그것은 막 이러면서.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야. 그냥 물 흘러가듯이 바뀌어. 그래서 결론에 도달해보면 위의 내용과 반대가 자,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너한테는 확인해라. 필요가 없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패턴이 뒤에 붙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거 갈 때 어떻게 한다? 예상하고 가라. 얘가 바뀔 거다. 아니면 뒷받침해서 정보를 추가할 거다.
이거를 예상은 하고 가라. 그래서 어떤 단계가 중요하면 이 파악이라고 하는 단계가 중요해요. 어느 시점에서 파악이 되느냐. 예시까지 참고를 다 해야 되느냐?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예시가 요새 옛날처럼 막 진짜 뭐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 뭐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보통 쌤 거의 안 주셨나요? 보통 이제 풀 때 함축에다가 저 함축된 거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시 문제가 저희 예시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바로 맨 마지막 문제 읽어서 푸는데. 그런 습관들은 그러니까 너가 그런 어떤 패턴이 있잖아. 그런 패턴은 갖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 뭔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의 로직이 너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어디를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를 보고 이거는 이런 패턴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로직을 너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파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함축이잖아. 근데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냐면 소재 때문이 아니야. 보통 방향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도 봐봐. 첫 번째 문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생각과 기억이잖아. 이걸 잡아내는 건 진짜 너무 쉬워.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냐면 방향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로직을 어떻게 짜는 거냐면 소재는 체크를 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띵킹하고 메모리하고 체크를 해놓는 거야. 그래 놓고 그럼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방향이라고 하죠. 주관적 표현. 글 쓴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그 부분이 저 방향일 확률이.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그 소재 첫 번째 문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띵킹이나 메모리면 그럼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메모리가 띵킹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제한이죠. 제한이 방향이 되는 거죠. 네. 보통 또 어려운 지문에서는 이렇게 진짜로 주관적 뭐 good, bad, better, worse 이런 표현들을 절대 쓰지 않겠죠. 얘처럼 제한. 보면 보여 또 다시 보면. 봐봐. 보면 또 보인다. limited 제한. complex 복잡한. 요거는 이제 이 사람 쓴 글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찾아보는 거야. 컴플렉스. 복잡한 정보를 이지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클리셰. 상투적 표현. 그냥 하는 거야, 내 지금. 물론 모든 주관적 표현들이 모두 방향을 똑같이 나타내는 이거는 고3 지문이 아니죠. 네. 물론 이렇게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 방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죠. 네. 또 뭐 있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냥 어디가 이해가 안 되면 전 어디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너만의 로직을 좀 만들어서 그 로직을 만드는데 내 수업을 이제 인지를 하면서 가는 거죠. 뭐 하라고요? 종이에다 적어서 달라고요? 드리죠. 다 미안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는 진짜 해줄 게 많아. 그리고 너는 빨리 저기 할 것 같아. 점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써. 거기다 쓰면 되잖아. 뭐 한다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빠지지 말라고. 쥐가 그렇게 빠져놓고서 나만 아쉽지 막 그러면. 응? 뭐라고?
상황이 아쉬웠다. 그지? 나도 알았어. 주제 이꼴 소재 방향. 근데 진짜 저 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패턴. 방향이라는 소재 간의 관계라고 이해하면 아니, 방향이라고 하는 건 소재를 이제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느냐. 소재를 서술을 할 거 아니야.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거 서술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느냐. 너 혹시 그 입 안에 써봐. 쓰고 얘기하자. 마지막 문장을 예시를 가지고 마지막 문장 나오고 다시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될지 두 번째 문장이 될지 세 번째 문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패턴화를 해놓으면 아까 요 패턴도 마찬가지야. 기계적 패턴이 아니야. 읽으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 문장의 뉘앙스가 되게 함축적인데? 뒤에 봤더니 요걸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네?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스토리가 나오네?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소재가 또 등장을 하네? 예시구나. 그래서 여기 뒤에 정리는 사실 안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야,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아니다. 너 이번 계엄에 관련돼서 관심 있냐, 혹시? 정치인 얘기는 재미없냐? 옛날에 많이 공부하는 좀 많이 했었는데 응. 정보를 파악하는 것보다 방향이라는 게 좀 많아가지고 아니, 이번에 계엄은 약간 지금 약간 재밌게 흘러가는 그 양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래? 너 홍장원 누군지 알지? 홍장원. 홍장원. 그 사람들 처음 그래? 그러니까 뭐 엄청 막 그 법정에 와가지고 윤석열 앞에 있는데 뭐 당신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엄청 폭로자? 계엄의 실체를 막 폭로한 사람이란 말이야. 법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거기서 법정에서 얘기할 때는 마치 자기가 되게 반대하고 막 이랬던 사람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엄을 막 찬성하고 막 미국에다가 막 서신 보내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완전 거짓말을 세게 한 거지. 아니 관심 없지? 에? 근데 그 논란이 왜 되냐면, 내가 왜 재밌다고 하냐면, 그 홍장원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할 때 있잖아.
너무 당당한 거야,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막 진짜 대통령한테 막 거의 손가락질 안 했지만 거의 손가락질 하다시피 하면서 뭐 당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난 똑바로 들었다. 몇 시, 몇 분, 몇 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지금 약간 그렇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 조사 중인데 너무 재밌더라고. 보세요. 자, the view that bubbles are largely a product of irrationality has been contradicted by economists who, like Nobel laureate Eugene Fama, believe investors to be rational and the market to be efficient. 자, 얘는 이제 조금 아까랑 양상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자, 관점이야. 거품이 대체적으로, 자, 프로덕트 뜻 뭐예요? 산물이야, 산물. 그래서, product of irrationality 하면은, product of 어쩌고 하면, 어쩌구의 산물이니까, 어쩌구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죠. 예.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합리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contradict, 반대, 반박됐어. 뭐에 의해서? 경제학자에 의해서. 어떤 경제학자? 노벨 수상자 유진 파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했어? 믿었어. 투자자가 합리적이고 시장이 뭐하다? 효과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에 의해서 반박이 됐다. 여기서 팁. 지문 해석을 할 때 많은 이제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이 논쟁을 하는 아마 전에 했을 거야. 논쟁이라고 하는 거. 이 논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 글은 쉽게 풀러갈 확률이 높아. 왜? 그 논쟁의 대상이 있죠. 그게 핵심 소재야.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내용상 그리고 릴레이션이나 릴레이션은 의미가 없다 이런 아니? 너 자꾸 네 맘대로 막 가지 마. 내가 지금 하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 아니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지금 그게 포커스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면 그 논쟁의 대상이 핵심 소재야. 그럼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글 쓰는 사람이 어느 노선을 탈 때가 있어.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반영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들어갔어? 어떤 수사법이었죠? 함축이었죠? 얘는 어때? 너무 길지? 그지? 이런 뭘 해야 하면 돼? 정리하면 돼. 단순하게. 단순하게 한번 해봐. 뭐야? 버블이 비합리에 의해 생겨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경제학자에 의해서 반박하는 근데 그 경제학자는 투자자는 야, 그게 해석이지 뭐 요약이냐? 요것도 약간 습관처럼 하는 게 좀 좋아요. 봐봐. 그러니까 맞아. 네가 뭐 해석을 하나 해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를 지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머리 안 남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 그 세부 다다다닥 돼 있는 거를. 얘는요. 단순하게 해보면 이거죠. 거품이 소비자의 합리성 때문인가? 아니 혼자 뭐라고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과정으로 거쳐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 문장을 밝히는지 그거 좀 생각해. 아니 이거 생각할 건 아닌데 그렇게 써져 있잖아. 이 관점이 얘한테 반박됐는데 그 반박된 거 보니까 투자자는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과적이래.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 봤더니 거품이라고 하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대응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합리, 비합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 뭐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야 여기서 언급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지? 그래서 원인이 소비자 또는 투자자의 합리적, 비합리적 그런 성향 때문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논쟁이죠. 자, 최근 연구, 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을 했다. 뭐 하는데? 확립하는데. 특정 거품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는 것을 확립하는 데 집중을 했다. This is unfortunate. 이거는 불운이다. 잘못됐다. Because the rational, irrational framework. 합리, 비합리 틀은 거의 쓸모없다. 거품을 이해하는 데 쓸모없다. 그쵸. 아, 그래, 임마. 쓸모없다야, 쓸모없다. 그럼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노선을 어디로 끌고 간 거야? 자, 아까 전에 논쟁이 뭐였냐면, 시장의 거품이, 그죠? 합리 때문이냐, 비합리 때문이냐, 뭐 이걸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그 기준 자체가 그냥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래서 내가 아까 전에 너가 기계처럼 이해가 안 될 때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얘는 뭐야? 앞에 내용을 싹 다 부정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하겠어? 이제 뭐 하겠어? 네가 생각해봐. 뭐 하겠어? 그렇지. 새로운 뭔가의 기준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그 뭔가 트리거가 딱딱 있는 거야. 그럼 그 트리거에 맞춰서 네가 움직이는 거야. 기계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however 나오면 그 다음에 주제입니다. 이 파악이 안 되면 뒤에랑 위에 거랑 비교해갖고 그거는 존나 옛날 되게 쉬울 때 영어야. 알겠어? 이제 막 4%가 안 되잖아, 수능이. 그 와중에 그렇게 못해. 그리고 습관 잘못 들이면 이런 막 쉬운 문제에서는 맞추는데 결국 수능 가서 망가져. 그거 최악 아니냐? 응? 나 평상시에 막 95, 96 나왔는데 수능에서 막 80 몇 이렇게 나와. 응?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야. 자, 부분적으로 이것은 뭐 때문이야? ration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형편없이 define 정의되어 있어. 정의되어 있어서 쏘대시죠. 많은 일반적인 투자자 행동들이 분류돼. 뭐로? 합리 또는 비합리로. 뭐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뭐의 선호? 경제학자의 선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합리, 비합리, 합리랑 불합리냐? 불합리 아니지 않냐? 아니, 합리가 아닌데, 이거 뭐라 하냐? 이성, 비이성. 네. 이성, 아닌데, 이것도? 불합리 좀 이상한데? 불합리는 뭔가에 타당하지 않을 때 불합리라고 하잖아. 비합리?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레셔널은 따르게 봐야 되는데 이성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는 경제학자의 선호에 의해서 갈리는 거다. 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자 이제 하지만 하면서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죠? 예상을 했으면 나오겠죠, 그죠? 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그 틀은 너무 환원주의적이야. 이런 단어 개뿔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환원주의적인 게 되게 복잡한 거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 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알았으면 있잖아. 끝난 거야, 여기서는. Asset prices in a bubble are determined by the actions of a wide range of investors. 자산 가격. 거품에서의 자산 가격은 결정된다. 행동에 의해서 폭넓은 투자자. 뭘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 다른 세계관, 그리고 투자 철학, 그리고 다른 성격.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버블의 원인이 뭐라고 본 건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문제를 만약에 이걸로 안 냈어. 이게 주제잖아. 요약문으로 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요약문. 뭐는 아니다? 뭐다. 그럼 그 뭐가 뭐야? 그렇지. 원인이 단일, 합리, 비합리 그 단일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라는 걸로 글이 바뀐 거야. They often also face different incentives. 그들은 종종 다른 동기부여책들을 마주치고 simply dividing these investors into categories labeled rational, irrational. 그러니까 결국에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그러면 무슨 패턴의 지문이냐면 얘는 T죠. T고 거품의 원인은 뭐다? 다양, not 단일, 기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숙제를 정말 잘하잖아. 꼼꼼하게. 그럼 진짜 되게 좋아. 저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글 구조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뒷받침이 되고 바뀌었는지, 정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가 이제 숙제를 통해서 계속 습관이 되면은 이제 문제 풀 때는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이미 밑줄을 긋고 있고 이미 동그라미 치고 있고 이미 네가 그 원래 그 연습되어 있던 패턴대로 어떤 요소일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요소일 때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되는 거지. 아, 미안하다. 너 아직 이걸 안 했구나. 이거는 이제 내가 쓰는 개념인데, 지문을 세 가지 패턴으로 내가 이제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A,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O. 이렇게 세 가지. A는 뭐냐면, 특정 문장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야. 특정 문장의 의미가 함축이 돼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지문, 다른 이제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 쓰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문제 첫 번째 문장. 그치. 그게 A지. observe. 뭐야? 흡수하다. 흡수하다. observe가 A야. 문장이 다른 내용들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T. 특정 부분에서 내용이 바뀌어. 바뀌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죠? 뒷내용이 중요한 거. 이게 T. turning. 전환. 다 듣고 해. 자, 그 다음에 O는 정보들이 우위 없이 일반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특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특정 부분에서 정리를 해주거나 또는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읽고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organize, 정리하다.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나는 분리를 해놓고 보통 설명을 해. 패턴이라는 게 문제 패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번에 T 형태이고 23번에 A 형태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거를 막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지만 보통 저 세 가지로 영어 지문이 써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숙제 뭐예요?
단순화. 예. 아까 이제 두 번째 그 문장 할 때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거, 그죠? 예, 요거 한번 봅시다. 아, 근데 뭐 너는 이제 정규 이거 처음 해보니까 하는 방식 파악을 잘 못했는데 되게 좋지 않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숙제 많이 안 내고 독해를 잘 하게 할 수 있는 진짜 약간 비법 같은 건데요. 아, 그래? 그냥 생각해서 쓰세요. 아, 그냥 밑줄 쭉쭉쭉 몇 개 긋고 마지막에 네모 쳐가지고 정리 또는 정리 X. 네. 그리고 O는 이제 organize.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보통 어떻게 되는 애들이냐면 마지막에 therefore 어쩌고저쩌고 that i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예 연결사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그걸 안 한다.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다 절대. 의견일자 같은 문제한테는 그런 결론 형태의 그런 문장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면 그 결론 같은 문제 그러니까 무슨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그 특정 문장이 있으면 찾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그냥 뭐 이 패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패턴은 저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저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어떤 요소가 다르게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면 너는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뒤에 보니까 therefore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거기 부분이 메인이 되는 거야. 근데 없어? 그러면 아,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패턴의 지문에서는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면 되는구나.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때 얘기했던 핵심 소재 플러스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자,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정확한 해석도 되게 중요해. 문명화된 사람들이 그들의 첫인상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서브젝트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의 충동을 조사로. 서브젝트가 대상으로 하다는 네, 그런 뜻이 있어요. 서브젝트가 이제 명사할 때 뜻이 뭐예요? 피실험자라고 있는 거라요. 또는 주제, 또는 대상, 주체, 피사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동사로 쓰이면 대상으로 하다는 뜻이 있어. 자, 그것을 대조하는 요소들에게 놓습니다. 그리고 숙고라고 해야 되나? 숙고합니다. 그리고 숙달해지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Whether to perform the act. 그 행동을 수행을 할지 또는 안 할지 또는 연기를 할지. 네, put off, 미루다. 자, 그럼 요 문장을 단순하게 하면 뭘까요? 자, 여기도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얘기했던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civilized people 뭐예요? 문명화된 사람들. 네, 뭔가 긍정적인 방향이죠. 문명화된 사람들. 그럼 문명화된 사람들이 뭐를? 첫인상을 멈춰.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중단시켜. 그리고 뭐해? 조사해. 그리고 뭐해? 대조해. 그리고 뭐해? 생각해. 그리고 뭐해? 숙달해. 그리고 그 숙달하는 결과가 뭐야? 행동을 할지 말지 또는 지연을 할지.
그죠? 첫인상,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첫인상에서 뭐로? 뭐, 이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첫인상? 첫인상은 뭐겠어? 보자마자 뭔가를 하는 충동?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인간의 발전은 뭐로 생긴다라는 거야? 충동에서 숙고로 감으로써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숙고. 행동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 것도 사실 숙고잖아. 그 자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할지 말지 지어낼지. 네. 그래서 요건 단순하게 하면 인간의 발전이 저런 패턴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됐었던 문장이다. 숙고를 보고 그 행동을 결정하면 풀었을 수 있는데 그 행동을 결정한다를 보고 그게 숙고라고 연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응? 다시 뭐라고?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제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게 숙고 아니에요? 아, 너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줘. 내가 빠른 말을 잘 못 따라들어. 네. 다시 조금만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지막에 이제 행동들을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걸 숙고로 요약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치? 제가 지금 그런 숙고 그런 함축된 단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어 쓰는 거 가능한 것 같은데 그 풀어 쓰는 이유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사실은 숙고라고 하는 게 나온 이유는 첫인상 때문이야. 이 첫인상에서 멀어져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해서 그 간 방향이 이거잖아. 하냐 안 하냐 지연하냐. 그지? 그럼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 보자마자 막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아마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어떤 키워드를 내가 그냥 숙고라고 묶어서 정의를 내려버린 거지. 그냥 얘 자체 할까 말까 지연한다 요 자체가 그냥 어디다 놔둬도 숙고는 아닌 거야. 맞잖아. 할까 안 할까 지연할까 이게 왜 숙고야. 근데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기로 넘어간 거니까 그 관계에서 숙고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지. 아니 근데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우 추워 씨.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까? 자, 여기를 네가 이제 지문을 읽는데 요게 이제 요게 지금 아마 지문에 들어가면 요게 한 1.5배 정도 되거든 수가. 그러면 얘가 거의 6줄이란 말이야. 지문에서 6줄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그럼 6줄이라고 하는 건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엄청 크죠. 근데 그걸 굉장히 복잡하게 기술을 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할까 말까 지연한다. 할까 말까 지연한다. 할까 말까 지연한다. 이 상태로 지문을 끝까지 읽고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답을 찍는 데까지 연결이 될까? 그게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그거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단순하게 바꾼다. 그리고 단순하게 바꾸는 이유는 뭐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할까 말까 지연한다. 첫인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발전하면서 숙고한다.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어디에 활용되기가 좋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 글 전반의 어떤 패턴이나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고, 네. 핵심 문장을 숙제로 내므로써 걔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주제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요 자체를 가지고 딴 정보 아예 없이. 왜냐면 얘는 이제 얘가 다른 거에 뭐가 될 거야? 보조 자료들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보조 자료로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저렇게 긴 문장들을. 그러면 그 방법이 뭐라고? 키워드화하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거. 그거를 훈련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너가 틀리는 지문들은 그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그 두 가지야. 하나는 불분명하는 기술. 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느려 쓰는 문장들. 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지. 쓸데없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잖아.
Got it? 자, 오늘은 뭐 틀렸냐? 네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네가 저기 뭐야 어떤 문제가 이거는 내가 많이 파악이 안 됐다 싶은 거를 저기 하라니까. 순서? 빈칸 다 맞았어요? 빈칸을 물어봤는데 39번을 얘기한다고? 39번이 삽입이지 왜 빈칸이야? 아, 너 문제 유형을 모르는구나. 넌 빈칸은 자신 있나 봐? 논리가 괜찮아서 그런가? 어. 해석? 글쎄, 나는 보기에 해석이 안 돼서 빈칸을 못 푼다는 거는 너가 할 말 아닌 것 같은데. 해봐. 1번부터. 아, 완전 잘못. 리들이 부정이야, 부정. 그러니까 리들 디프런트 하면은 거의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야, 그냥. Will not overtake the aesthetic sense of the ancient. ancient. 고대의 aesthetic sense. 심미적 감각을 overtake. 떠넘기지 않는다. 아, overtake. 이거, 받는 거. 떠넘기는 게 아니라 반대 뭐죠? 받는 거야. 물려받는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넘겨주는 거를 받는 거야. 넘겨받다라고 할게, 그러면. 넘겨받다. 어? 뭐라고? 그럼 맥락은 틀리진 않는데. 왜냐면 받지 않는 거니까 바뀐다라고 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 아, 나 이거 몰라. 지문. 나 저번 시간에 안 했어, 이거. 그니까 뭐 해줘. 일단 그 문제 딱 집어봐. 33번이야? 순서? 자, 보자. 그 순서별은 뭐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그러니까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읽으면서 파악되는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되고 말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진짜 순수하게. 뭐 얘기해봐. 야, 웃긴다. All of these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짧게만 봐도 좀 말이 안 되거든? 야, all of these 때문에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디즈는 누구야? 여기서 디즈는 누구야? 애들이야? 남자야? 여자야? 그럼 봐봐. 사람인데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어? 아니 지금 네가 선생님 말을 듣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야? 뭐 없잖아. 심지어 이 뉴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야. 그럼 여자, 남자, 아이들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네가 all of these를 봤어. 어? 그럼 저 these가 뭐여야 돼? 어? 복수에다가 또 뭐여야 돼?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거면은 뭐여야 되냐고. 가능, 불가능으로 나뉠 수 있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수학적 이론이거나 뭐 그런 거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여야 하고. 봐봐. 자,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좀 알려줄게. 자, 봐봐. 자, for example이야. 여기. 이것도 지금 이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용할 거야? for example.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계속 아쉽다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야. for example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고.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건 여기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너 이 문제만 막 맞추고 땡 할 거 아니잖아.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문제에서 for example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for example 다음 문장들이랑 이제 연결해요. 그 앞 문장 자체는 예시가 뭐야? 예시와 개념을 설명하고 들은 적이 있구나, 나한테. 그지? 예시가 뭔지. 지난번 지지난번에 예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작은 거야. 큰 거 안에 있는 작은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예시를 이런 걸 들었을 거야. 모든 생명체들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지? 동물은 육식과 식을 한다. 인간은 잡식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모든 동물이 제일 큰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맨 첫 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이 있어. 그럼 2번이 뭐야? 예시가 되고 1번이 개념이 되는 거야. 2번, 3번이 있어. 그럼 2번이 개념이 되고 3번이 예시가 되는 거야. 1번, 3번 당연히 1번이 개념이고 3번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more than 90% of university professors rate themselves. 자, 90%의 교수들이 자기 스스로를 평균 이상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죠. 그럼 교수란 말이야, 교수. 그지?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사람들이. 아니면 고위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그죠? 아니면 봐봐. 그들 스스로를 평균 이상 가르치는 능력에서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냥 모든 능력에서 자기를 기준 이상으로 생각을 한다. 그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기준 이상으로 생각을 한다? That's the news from Lake Wobegon, where all the women are strong, all the men are good looking, and all the children are above average. 개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에. 여기 없죠? 얘도 예시지. 그러면 패턴 딱 보여야 돼. 그럼 얘도 예시, 얘도 예시야. 그럼 중간에 뭐가 짬뽕 돼? 얘를 정리하면서 개념이 나오고 얘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딱이겠다. 그지? 그러면은 B번은 안 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럼 C번 봐봐. Although it's supposed to be in Minnesota, this fictional town. 야, 여기 또 이거 있네? 너무 쉽게.
이 가상의 타운, 마을 이름 어디 나왔어? 우부곤. 그러니까 너가 약간 너만의 패턴이 있는데 너무 기계적이야. 기계적이고 뭔가 미안해.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으쓱대는 느낌이야. 영어에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그래. 뭐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면 되는데? 이걸 어디서 누가 어떻게 너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냐 이거지. 그냥 내가 봤을 때 너 스스로 그냥 만들어낸 거거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바꾸자고. 괜찮은 방향으로. 충분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C가 먼저 가고, 그럼 C 뒤에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네? 왜? 내가 뒤는 보지 말라는데 왜 뒤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해? 지금 A하고 B하고 앞에 뭐가 나올지 지금 가닥을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게 될 내가 C의 뒤일 거 아니야. C가 제일 앞으로 갈 거니까. 그럼 뒤에 보자고. That's because time and time again. 이것은 매번 사람들이 반응한다. 서베이에. 무슨 서베이? 나타내는 서베이. 뭐를? 그들이 평균 이상. 뭐에 상관없이? 기술과 능력에 상관없이. 기술과 능력에 상관없이 평균 이상?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괜찮지? 아니면 nearly two-thirds of American drivers rate themselves as excellent or very good. Most people think they are fairer than their peer. 여기도 뭐야? 똑같네. 여기랑 패턴이. 그지? A랑 C가 지금 패턴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어디 봐야 돼? 요거가 이제 그거네.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 만한 애는 뭐야? 평균 이상이라고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그지? 그치. PC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있잖아. 사설 모의고사가 사실 편차가 엄청 커. 문제 질, 퀄리티 편차가 엄청 크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거야. 왜? 지금 봐봐. 여기하고 패턴이 똑같잖아. 여기 뒷편, 여기 뒤편.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요소를 생각해서 문제 풀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전에 23번, 24번 뭐 위 앞에 주제 파악할 때 했던 행동들을 해? 전혀. 난 저거 내용에 관심도 없어. 뭐에 관심 있어? 연결되는 부분.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용이 또 파악이 돼. 자, 39번 봐봐. 이것도요, 지금 요거 하나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졸라 많아. 근데 단어 이렇게 어려운 거 썼어. 이따 밑에 보고 있다가 물어보면 네가 대답해줘.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알겠지? 자, 39번 같은 경우는 저 삽입문 앞에 뭐가 오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삽입문 앞에. 그럼 삽입문에 들어가 있는 기능어를 찾아야겠지? 있나 한번 보자. Zebra finches use the right hemisphere to process information about the harmonics in individual syllables of songs to which the bird is listening, and the left hemisphere to process information about the whole song. 너 해석했으니까 해석 안 해도 되죠, 저거는. 졸라 쉬우니까, 그지? 해? 못했어? 나도 핀치 모르는데, 핀치 좋냐? 핀치 안 좋네. 그럼 지브라 핀치라고 하세요. 저런 건 몰라도 돼. 햄스피어.
저거는 보통 줘요. 원래 주석으로. 그, 대뇌피질인가? 뇌야, 뇌. 아닌가? 우방구인가? 우뇌. 또 뇌야, 뇌. 그러니까 지브라 핀치가 우뇌를 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About the harmonics in individual syllables of songs. 노래의 실라블을 뭐라고 해야 되냐? 실라블 배음? 실라블이 그냥 흐름이라고 할게요. 저게 원래 실라블이 맞아. 단계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실라블이거든요. 아니, 쓰면은 선생님이 찾아줄게. 아주 안중해가지고 저기 한 건데. 그리고 나도 답을 안 보려고 그래. 왜 답을 안 보려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독해 수업의 최악은 뭐냐면 답을 알아. 해설자가 답을 알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그치. 답을 알고 답을 유도를 하는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너가 문제 풀 때는 그게 아니잖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난 답을 안 보려고 웬만하면 해설지를 안 봐. 단어 때문에. 네, 단어를 하도 요새 이상한 걸 많이 써가지고 뭐 핑계죠. 단어 외우면 되는데 나도. 근데 저런 거 뭐야 배우면 어떻게 알아? 그지 않아? 배우면 어떻게 알아? 실라블 저게 단계란 말이야. 찾아줄게. 음절. 음절. 노래의 음절을 음절에서의 개별적인 배음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우뇌를 쓴대요. 우뇌. 그리고 그 노래는 새가 듣는 노래. 그리고 좌반구는 전체 노래를 처리하는데 사용이 된다. 기능어 있어 없어? 응? 뭐를 못 들었어요? 해석? 아니면 질문? 질문? 기능어 어디 있어? 기능어가 있어 없어? 그거부터 물어볼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응? 너 기능어가 뭔지 몰라? 기능어는 뭐냐면 그런 연결사나 대명사나 뭐 이런 것처럼 앞에 있는 애랑 이어주는 단서가 되는 애들 있잖아. 내용상 앞에 있는 문장이 그러니까 기능어라고 하는 기능어 다시 설명할게. 뭐냐면 기능어 이건 이번에 그 내신에서도 필요할 거야. 너네 수별 좀 빡세긴 해. 너네 변형해가지고. 너 틀리지 않았냐? 너 순서별 이번에 내신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어? 그 문제도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등급 1, 지금 3등급 1, 2등 이런 것들. 오, 1등급 가능하네? 3등급 1등이면은 압도적으로 성적을 잘 보면 그리고 이제 수행 만점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하죠. 네, 물론 이제 시험이 어려워야죠. 그리고 좀 섞여야죠, 애들이. 2등급 뜨는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등급 가셔야죠. 지금 이렇게 나 그래도 나름 너 와서 할 때 진짜 열심히 하잖아. 봐봐. 이 기능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나는 이런 비유를 좀 하거든. 이런 이제 직소 퍼즐을 맞추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맞추냐 너는? 너 5,000피스 해봤어?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금요일날 밤에 이제
수원역에 데리러 가. 와이프를. 와이프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거든. 데리러 가서 수원역에 이제 거기 북스리브론가? 알아? 서점이 있어. 거기 가면은 그 5,000피스 퍼즐을 팔아요. 그 퍼즐을 하나 사. 그리고 이제 배달을 시켜. 족발 같은 거. 그래 놓고 한 방 하나에다가 쫙 풀어놓고 간식 먹으면서 맞추는 거야. 근데 5,000피스 맞출 때 아마 엄마 그 1,000피스도 안 해봤어? 둠피스 정도까지 나왔어요. 해봤어?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좀 웃기는 애들 보이면 일단 보이면 에이 1,000피스는 그게 되나? 테두리부터 맞추죠. 테두리. 왜? 테두리는 요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지? 그래서 테두리를 먼저 찾아서 테두리를 타다다닥 맞춘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림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0피스면은 몇 곱하기 몇이냐? 와, 5,000을 어떻게 만드냐? 몇 곱하기 몇을 해야 5,000이 나오지? 50 곱하기 10 이렇게 나와요. 50 곱하기 10은 아니죠. 50. 이거 500이야. 50 곱하기 100이라고 50 곱하기 100? 이러면 1대1 비율이니까 이렇게 안 60, 70. 70 몇 곱하기 70 몇 정도 되겠다. 그지? 60 몇 곱하기 70 몇 정도 되려나? 저러면 5천을 떨어지는 60 몇 곱하기 70 몇 하면 되겠다. 60, 40이니까. 맞지 않아? 애초에 저렇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진짜. 아니면 보통 몰라 씨발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보통 16대 9잖아. 16대 9니까 5천이라는 숫자 안에 소인수가 3이나 7 같은 게 안 들어가서 60대나 70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천에 소인수 144. 144 x 제곱. 144를 안 나눠지지. 나눠지나? 안 나눠져? 근데 4는 또 돼가지고 4 그러니까 8 이렇게 보통 16대 9를 많이 쓰니까 황금 비율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긴 할 것 같은데 막 저렇게 60, 70 저렇게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한 65로도 안 나눠지잖아. 바로는 새로 공부를 나누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누가 먼저 구하는지 내기할래? 5,000피스? 잠깐만. 제곱수가 안 나와. 그러면 나눠 1,500. 1,500을 나누면 50 곱하기 50. 75, 40 이렇게 하셨어요. 75, 40?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47, 28인데 120, 40, 120, 40. 125, 40? 이렇게 보잖아. 이거 되게 이상. 어차피 쓰는 정사각형 비슷해. 저 환갑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이 쓰니까 여기다가 x를 하면은 x 구하면 곱하기 하면 되잖아. 16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거 보편적으로 한번 때려 맞춰 본 거지. 근데 16도 안 되고 9도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저게 지금 16대 9랑 가장 비슷한 게 50대 100밖에 없는데 50대 100은 2대 1이잖아. 그게 그나마 16대 9랑 비슷해. 50대 100 빼고 50대 2대 1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1대1이라서 그나마 이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50대 100을 50 곱하기 100을 제외한 나머지. 정사각형이 비슷하려고 이렇게 이제 5천이 근데 50 곱하기 100밖에 없나 보다. 왜냐면
여기다가 배수를 하면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잖아. 다른 게 나오면. 근데 1밖에 안 나오네, x가. 그지? 5천이 그 아, 그럼 1대2로 그냥 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아, 그건 안 되는구나. 나머지는 오히려 1대 이렇게 멀어지는 더 길쭉하게 된다고? 아니지. 길쭉하게 된다라는 건 거꾸로 이것도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좁혀진 상태가 1대2. 그러니까 50대 100보다 더 비율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 제곱수는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5천이 5 내지 곱한 2세제곱인데 얘네들 곱지 별명에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50대 100이 그나마 둘이 가깝습니다. 2로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40대 125 그게 두 번째 25. 25로 배수로 올라가면 안 돼? 25였어요. 그러면 25대 200이니까 25, 50. 그러네. 75도 안 되고, 그지? 75. 75는 없습니다. 안 나와? 75는 25 곱하기 3이에요. 똑똑하네.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걸 봤는데. 이 직소 퍼즐을 만들 때 테두리부터 만드는 이유는 그 테두리에 있는 그 붙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는 아니고 사실 많은 그 영어 선생님들이 요런 역할, 요 부분, 다른 부분이랑 딱 맞아 떨어지게끔 되는 부분, 그런 역할을 하는, 지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을 기능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능어에는 뭐가 있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 뭐? 연결사. However, therefore, that is, by contrast, hence, in addition. 졸라 많죠? 그죠? Likewise. 또 뭐 있어? 대명사. 위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뒤에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수식어. also, yet, 뭐 등등. 그죠? 뭐 비교급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이런 거 티를 낸다? 절대 티를 내지 않아. 절대.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요 연결사가 있어요. 아, 연결사래. 기능어가 있어요. 뭐야? 지브라야. 지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용상으로 연결돼요. 아니? 내용상이 아니라 지브라라고 하는, 자 봐봐. 지브라가 뭐야? 말의 한 종류죠. 요게 힌트야. 말의 한 종류. 왜 말의 한 종류가 왜 나오지? 예시죠. 그럼 봐봐. 얘가 예시야? 그럼 예시의 내용이 뭐야? 운의 잔해를 쓴대. 노래 부분에는 운해를 쓰고 전체 노래는 잔해를 쓴대. 그러면 그 예시에 해당되는 개념도 예상이 되지 않냐? 뇌가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이 나오면 뒤에 얘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햄스피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몰라? 그러면 지브라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뒤에 딱 보니까 여기 바로 뭐가 나와? 뇌가 나오지? 그러면 분명히 뇌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 뇌를 보고 바로 얘가 뇌예요. 이건 아니지만 저 뇌가 작동하는 원리고 지브라가 예시일 거야. 이렇게 되는다.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물론 단어를 모르면 맞출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라니까. 뭐? Lateralization of the brain. Lateralization. 수평인가? 수평화인가? 아, 맞아. 이렇게 lateral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좌우나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는 거 lateral이라 그래. 문제 풀 때 저 안 해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 그럼 뭐 수능 볼 때도 뭐 수능 보고 나서 뭐 누구한테 그때 핑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너가 자꾸 틀린 이유를 계속 너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뭐를 안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뭐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극복하고 문제를 맞추는 게 우리는 어쨌든 목적이잖아. 그리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야?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야? 저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저거 대충 풀어가지고 틀린 거야. 뭐 이거야? 그건 더 안 좋은 거지 사실 나한테는. 자 봐봐. 뇌의 좌우화. 뭐 무슨 새죠? 저 지저귀새인가? 아무튼 뭐 이름이 있더라고 송벌드가. 네, 저 새들에게 있어서의 뇌의 좌우화는 seems to be an essential part of their ability to recognize familiar songs sung by other birds and to produce their own songs. 다른 새들에 의해서 노래되는 거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런 능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뇌가 이렇게 나뉘는 게. Although the same set of song nuclei is present in both hemispheres of the songbird brain, only the set of song nuclei in the left hemisphere controls singing. 자, 똑같은 노래 핵이냐? 노래 핵의 세트가 있어요. 양쪽 반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노래 핵의 그 세트, 좌반구에 있는 그 세트가 노래하는 것을 통제한다. 2번 어때? 얘도 지금 약간 개념 느낌 아니야? 그지? 근데 이번에 들어가긴 안 되죠. 왜? 아까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 생각을 하는 거야. 지브라가 하는 게 뭐였어? 노래를 듣는 거 아니야, 여기? 노래 들어서 정보 처리잖아. 그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노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은 어때?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this dominance of left hemisphere이니까 요 this left hemisphere이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는 더 안 되는 거. control. 자, 노래 조절에 대한 좌반구의 그 지배가 has been found in all species. 모든 종들에게서 발견된다. 뭐 지금까지 연구된 새들에서 지브라 핀, 얘도 새인가 보다. 지브라 핀치가 얼룩말이 아니라 무슨 새 이름인가 봐. 핀치새 종류라고 생각. 핀치새는 뭐예요? 오, 졸라 똑똑해. 자, 그래서 이제 지브라 핀치가 나왔으니까 왠지 지브라 핀치 여기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찍으면 안 되고 뒤에 봐봐. In these species, 이 종들에게 있어서 the right hemisphere plays a great role in the production of song, although the left hemisphere still has some role. 봐봐. 우측 뇌가 더 큰 역할을 해. 좌측 뇌는 다른 역할을 해. 그럼 3번에 들어갈까? 3번 뒤에 들어가야 될까? 왜? 오른쪽이랑 왼쪽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너 자꾸 알아. 너 똑똑한 거 아는데 내가 준 개념을 조금 써. 그게 좀 더 쉬워. 네가 한 말 정확하거든? 네가 한 말이 되게 정확해.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개념을 쓰면 조금 더 쉬워. 아까 뭐라 그랬어? 예시라 그랬죠? 그 예시는 뭐라 그랬어? 큰 거에서 작은 거라 그랬지. 그지? 그럼 예시가 뒤로 와야 되니까 작은 게 뒤로 와야 되지. 그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더 큰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이 뭐냐? 역할을 한다? 큰 개념? 그게 뭐다? 작은 거. 알겠지? 자꾸 내쌤 하는데 말 1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4번 아니면 5번이겠다. 그지?
너가 기존에 했던 습관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저기 해줘야죠. 어쩔 수 없죠. 봐봐. The song nuclei are used not only to produce song, but also to perceive song. And this perception of song is different in the left and right hemisphere. 노래 핵은 사용됩니다. 노래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노래를 인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인지가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러면 4번의 연결이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않아? 얘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냐? 그냥 여기선 다르다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저 지브라 핀치라고 하는 거를 보고 예시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냐, 그걸로 이제 예시가 뒤로 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쉽죠? 뭘 자꾸 설명하고 나면 자꾸 쭝얼거려요. 오늘은 숙제가 없어.